봅시다. 보고 또 최근 책대로 보고 하지 뭐. 자꾸 보면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 화면을 보고 쭉 넘어갑시다.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시험 문제는 좀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을 잘 봐봐요. 요 부분을.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어디 내에서 이전이냐 아니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냐 여부에 따라서 이전 절차가 같다 달라진다. 요게 학습의 포인트라. 그러죠. 이 문장 자체는 시험 지문이 아니고 요게 학습 포인트다 이 말이지. 그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 보면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의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해서 더 잘 물어요. 사실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보다는 하여튼 안에서 이전이냐 밖으로 이전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는 게 여기 또 포인트거든. 그래서 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하더라도 결국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그러면 뭔 소리가 되느냐면 분사무소를 중구 안에서 옮기나 중구에서 남구로 옮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는데 그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절차가 동일해져요. 절차가. 그 분사무소 이전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기나 다른 시군구로 옮기나 절차가 같다 달라진다? 같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는 이 중구에서 남구로 옮기게 되면은 절차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봐봐요. 분사무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를 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어디에서 이전? 내에서의 이전 절차.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절차를 한번 봅시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글 읽다가 보면은 또 시험 지문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 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책에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이전 절차가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지금 봐봐요. 규칙 제11조이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절차거든.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라. 그런 소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만약에 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고 절차를 한번 봅시다.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런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어디다가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어요. 지금 없어. 그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데 사무소 이전이니까 소재지가 바뀌니까 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돼.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다 말이지. 알겠어요? 반납. 새로 받아야 돼. 새로.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봐요. 재교부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이전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결국 반납을 내가 새로 받는단 말이지. 그럼 등록증을 새로 받으면은 수수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따로 쭉 외우는데 거기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내락하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니까 새로운 사무소를 확보해야 이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무소 확보를 정리하는 서류를 첨부해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다 하는 말은
이 사무소가 중개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사무소 등록증을 뭐한다? 재교부한다 말이지. 이렇게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낸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재교부 해도 되는데 봐봐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에 반납받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말은 새로운 등록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반납했는 등록증을 재활용해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때는 수수료 낼 필요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모르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알겠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줘도 되고 뭐 변경사항을 적어가 교부해도 되고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요렇게 하면 수수료 내고 요렇게 하면 뭐 수수료 안 내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은 요거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납했던 등록증의 직인은 중구청장 직인이 찍혀져 있는데 새로 받을 때는 남구청장 직인이 찍힌 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안 되는 거야. 재교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요도 적어놨죠. 재교부의 경우, 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하는 뭐를 내라? 수수료를 납부해라. 그러나 변경사항에서 교부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낸다 안 낸다고 적어놨죠. 그러세요. 자, 그럼 이런 밖으로 이전 절차를 보자. 밖으로 중구에서 남구로. 그러죠. 외의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까지는 똑같잖아. 똑같은데 어디다가 신고한다? 어디다가?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걸 줄여서 이제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세요. 거기다가 신고한 거다. 그럼 요거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신고를 할 때도 첨부하는 서류는 똑같겠지. 사무소 이전이니까 똑같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럼 신고를 받은 누구는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뭐 송부해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자, 요청. 요 절차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때 특이한 절차잖아. 안에서 이전할 때는 이런 경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에서 이전하느냐 밖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절차가 같다 달라진다라는 걸 학습 포인트 삼아서 고민해라. 그러면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뭐하도록 돼 있다? 송부하도록 돼 있다.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 봐봐요.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하는 서류는 이런 서류들이다라는 거지. 이런 서류들. 요 내용도 마찬가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신고할 때는 이런 내용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렇죠. 안 나오잖아. 이런 서류를 보내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하잖아. 등록대장. 상식적으로도 뭐 중구에서 남구로 이전하는데 중구청이 등록대장 갖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보내줘 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중구청에다가 등록 신청했다 이거. 그때 제출했던 등록 신청 서류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싹 다 뭐 남구로 보내줘 뿐다라는 거지. 이거는 1번과 2번은 상식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3번이 뭐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잖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전과 기록 서류 보내줘라라는 거야. 거기다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도 보내줘라라는 거야. 중구청에서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 내리려고 절차 진행 중인데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가뿐다? 남구로 가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진행 관련 서류들을 남구로 다 보내줬다라는 거야. 당연히 왜 보내주겠어요? 그 가서 행정처분 받아라 이 논리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남구청이 내린다라는 소리야. 이 서류를 송부받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근데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전과 기록 서류도 보내주라 하는 거 왜 보내주느냐? 요거 딱 적어 놨잖아. 응?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는 이유는 뭐?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이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결석했어요. 이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결석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쟤만이 쓰는 표현이거든.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우리 법조문에 있어. 그 법 규정을 중개사무소 이전 후에도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1년 시리즈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조문 뒤에 나와. 38조, 39조에 이런 데 나와요. 뭐냐면, 그거는 등록 취소 처분 규정, 업무 정지 처분 규정,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첫째, 잘 들어요. 지금 책에 없어. 알겠어요? 책에 지금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봐봐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이 책에 어디에 있는가 그 찾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못 찾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명만 열심히 들으라. 그런데 책을 볼 필요가 있으면 선생이 책 몇 페이지 보자. 그러면 그때 딱 보라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 찾다가 듣는 게 지나가 버린다고. 자, 3개의 시리즈 규정이 있는데 최근 1년 시리즈. 첫째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 둘째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어디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돼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요게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뭐다?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것만 묶어가 한 문제로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 시리즈 3개 규정만 갖고. 알겠어요? 그 시리즈 규정을 적용하려면은 봐봐요. 전과 기록을 알아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업무 정지 받은 기록이 있는지 과태료 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지 그걸 남구청장이 알아야 남구청장 입장에서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전과 기록 서류를 보내줘라 이리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 중에 하나만 갖고 연습을 좀 해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규정인지. 그러세요.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나 있는데 그 마지막 11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걸 받은 전과 기록이 있어. 그렇죠. 이미 받은 전과 기록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다가 그렇죠. 또 위반한 거야. 그 5번에 위반한 걸 보니까 무슨 감이다? 업무 정지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과태료 감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5번에 위반한 거는 이거라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5번에 위반한 게 이거라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처분보다 등록 취소가 더 엄한 처분이죠. 요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요런 경미한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뭐 더 엄한 처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은 대부분의 학원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 이해를 시켜요.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저는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법조문 표현은 요리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 시리즈 규정 3개만 갖고 독자적인 한 문제를 만든 것이 사례로 만든 거야. 최근 1년 이내 전과 기록을 보니까 업무정지 2번 받은 기록이 있어. 응? 과태료 처분 받은 기록이 1번 있어. 합치면 몇 번이고? 3번이잖아. 이런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5번에 또 적발된 거야. 또 적발됐는데 뭐가 적발됐느냐? 알겠어요? 뭐가 적발됐느냐? 여기 적발됐어. 알겠어요? 요게 과태료감이 적발됐어.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내리고 무슨 처분 내릴 수 있다? 등록 취소 처분 내릴 수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또 알겠어요? 여기 뭐다? 1번, 여기 2번 요리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 3번 아이가. 그 상태에서 또 5번에 위반한 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 요것도 하더라도 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5번에 위반한 게 여기라도 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이런 의미의 조문이라요. 다양한 경우의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헷갈리는 게 요거 2번 기록이 있어. 요거 1번 기록이 있어. 합치면 몇 번이고? 3번이죠. 근데 5번에 들킨 게 뭐냐? 적발된 게 뭐냐? 5번에 적발된 게 뭐냐? 그러세요. 적발된 게 뭐냐? 이게 적발됐어. 그러세요. 그러면 이 문장대로라면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하여 맞나? 맞죠? 아니라. 왜 그러냐면 최근 1년 내 시리즈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 경우는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거든. 그럼 봐봐요. 요 두 번 돼 있잖아. 그 5번에 위반한 게 또 뭐다? 업무 정지감이잖아. 그렇죠? 맞죠? 이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절대적 등록 취소 케이스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 3개를 뭐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만 적이 있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같지만은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거든. 요 2번, 1번 이거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요런 경우는 또 왜 되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과태료 3번 받은 경과 기록이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5번에 적발된 게 또 뭐다? 업무 정지감이야. 그러면 무슨 취소다?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여보요. 이거 한 번에, 이거 한 번, 2번밖에 안 되잖아. 3회 이상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여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최근 1년에 2회가 아니잖아. 업무정지 2회 아니잖아. 그런데 요거 2개 합치면 얼마고? 2번 아이가.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뭐다? 그 상태에서 5번에 위반한 게 뭐다? 과태료감이 위반된 거야. 알겠어요? 여기 적발됐어. 그럼 요거는 뭐냐?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가요. 왜냐하면 3번째 시리즈 규정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요거 똑같잖아. 그렇지?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요거는 업무 정지 사유로 가거든. 알겠습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잖아. 한 번 합치면 2회 아닙니까? 알겠어요? 5번에 위반한 게 과태료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왜 되느냐? 요 한 번 딱 돼 있는데 5번에 위반한 게 업무 정지감이야. 알겠어요? 업무 정지감이야. 그럼 요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뭐 3회 이상도 안 되잖아. 최근 1년 2회 이상 업무 정지도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해당되지만 5분의 2반은 게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잖아. 이때는 그냥 업무정지야. 알았지? 5분의 적발된 게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문제를 물은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알았지? 거기 1년 이내 뭐다? 시리즈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됐죠? 나 이렇게 설명해가 그런갑다 해가 또 문제 풀어봐야 돼. 알겠어요? 풀어봐야 돼. 그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내용은 웬만큼 다 이해가 되는데 응용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는 뭐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그런 경향이 많으냐면 제가 표 하나 이 만들어준 거 있나 없나? 제재분류표 장글씨 잔뜩 들어간 거 거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하나 시켜 나가야 돼. 그렇죠? 이 과목의 특성상 위반 시에 처벌에 관한 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 과목은.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40문제에 기출문제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봐요. 그렇죠? 뭔 위반 시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는가? 더 물어. 그렇지? 더 물어. 공시법 시험 문제도 그렇고. 요 과목만 유독 힘다. 위반 시에 처벌에 관한 걸 지문에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해결해야 돼. 난제라, 여러분들.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고 외우는 거잖아요. 알겠죠? 외우는 거. 당장 질문 던지자마자 바로 티 나와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나 없나? 있지. 안 했어. 위반이잖아. 뭐고? 업무정지 딱 넣어야 되는 거야. 몇 개월짜리냐까지는 몰라도 좋아. 3개월이지만 몰라도 좋아.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내리는 거다. 요 정도만 일단 알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안 하면 뭐? 자격정지. 그럼 탁탁 바로바로 티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가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죠. 그 휴업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뭐고? 이하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탁탁 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이해가 어디 있노? 암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탁탁 티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근데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표가 조금씩, 그러니까 그 제재분류표가는 그 안에 끼 거의 100% 완벽하게 다 기억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 과목은 무조건 90점 넘는다. 그렇죠? 무조건 넘게 돼 있어. 그렇죠? 내용을 다 아니까 그것도 제재도 다 머릿속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게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 절차다.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사무소 이전 절차는 지금까지 봤던 절차 그대로 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는 이전했나 안 했나? 안 했으니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변동이 있나 없나? 없는 거야.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다가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든 절차가 동일해질 수밖에 없어. 종로구청에다가 다 신고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중구 안에서 옮기나 중구에서 남구로 옮기나 종로구에다 다 신고하거든. 절차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절차가 하나 생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일단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첨부 서류 똑같아. 아까 봤던 거하고. 단지 이거는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등록증이 아니고 뭐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꼽아 싹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잖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그렇죠?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머릿속에 이 마인드를 딱 집어내.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전부 다 어디서 행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휴업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 주사무소 휴업, 뭐 분사무소 휴업,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휴업해. 3개월 초과해서. 그럼 휴업 신고 내야 되잖아. 어디다가 낸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낸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어디다가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마 등록증이 아니라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뭐 하면 된다? 재교부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재교부 해도 되고, 알겠어요?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뭐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는 누가 줬노? 종로구청장이 준 거 아이가? 맞죠? 그럼 뭐 직인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야. 그 새로 발급해도 되고 뭐 기재사항 변경해가 교부해도 되고 재교부하면 수수료 줘야 되고 기재사항 변경해가 교부하면 뭐 수수료 안 줘도 되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에서 특이한 절차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 여기 봐 요거. 중구 안에서 옮기나 중구에서 남구로 옮기나 신고를 다 뭐다 종로구에다가 해보는 바람에 중구청장, 남구청장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그래서 등록관청 여기 이제 종로구청장이거든. 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중구청장이지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 남구청장이지 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뭐 해줘라? 통보해줘라 라는 게야. 알겠어요? 여기 요 지문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지문 5개 중에 필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이한 절차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응? 통보해주는 이유 깨달으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통보해주는 이유. 알겠어요? 깨달으면 안 해야 돼. 깨달으면은 뭐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깨달은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깨달았으면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읽고만 지나가 버려. 읽고만. 알겠어요? 읽고만 써보면 더 좋고.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더리 읽고만 지나가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어. 내용은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절대 못 깨달은 거 있잖아. 공부하다 보면 특히 공법 같은 거. 그렇죠? 그럼 막 무조건 선생님이다 중요하다고 별표해 준 거는 내용 못 깨달았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방법 없어 그거.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겠죠? 왜 내용을 깨달았으면 안 외워도 된다 하느냐 하면은 읽어주기만 하라 하느냐 하면 이 이치잖아요. 자, 우리 봉법 같은 거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했어. 어? 공법 점수 잘 나온다 갑니까? 잘 안 나온다 갑니까? 잘 나와. 30년을 근무했잖아. 알겠어요? 그쪽 업무에. 알겠어요? 그럼 안 해도 알겠어요? 시험 지문 읽어보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오지 뭐.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다? 제일 약한 부분이 경험의 바탕에가 OX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마 힘들어요. 뭐 숫자 갖고 장난치는 답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따로 안 외워주면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나 절차 부분은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는데 대부분이 상당 부분의 양이 절차에 관한 게 맞나 많잖아. 그런 건 실무 경험이 30년씩이나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절차 고치는 거 맞지 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된 거는 읽어주기만 하면 돼. 알겠어요? 됐죠? 중개사무소 이전 중에 이제 무슨 사무소도 또 있다. 공동사무소도 있는 게야. 근데 공동사무소도 이때까지 공부했는 이전 절차 있죠? 똑같이 밟으면 돼. 똑같이. 알겠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면 그 절차 따르면 되고 밖으로 있는 절차 그 절차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미 여러분들 공동사용제도 알듯이 사무소는 하나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 아이가. 그렇죠?
그 사무소를 이전하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이 이전하나 여러 명이 이전하나? 여러 명이 이전하나? 같은 장소로. 그렇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해라 하는 신고 의무는 누구의 의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아이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아니고 뭐 여러 명이라. 각자가 다 이전 신고 절차를 따로따로 밟아야 된다, 안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전 신고 내용이 똑같겠나, 안 똑같겠나? 똑같지 뭐. 알겠어요? 동일한 위치로 옮기는 건데 뭐. 알겠어요? 맞죠? 여기서 이제 쏘가 넘어갈 부분이 생겨요. A, B 두 개업 공인중개사가 따로따로 이전 신고한단 말이지. 법은. 근데 신고 내용이 똑같을 거 아닌가 봐. 신고 관청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 뭐 번거롭게 따로따로 이전 신고할 필요 뭐 있노?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락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시험 지문에 공동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O, X. O 그렇지만 X 해야 돼요. 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쏘가 넘어가기 딱 쉬운 부분이 생겨버려. 알겠어요? 우리가 공동사무소의 구성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부담하는 각종 의무는 다 따로따로 각각 부담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봐. 옛날 법조문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2005년도에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우회돼버렸다, 삭제됐다. 친절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옛날에는 이 조문이 있었다는 거잖아? 거의 딱 쏘가 넘어가기 딱 쉬운 게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출제위원들의 출제 스타일도 알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 법전공자가 출제할 거 아닌가 봐. 저도 법전공했기 때문에 법전공한 사람들의 출제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야. 법을 물어볼 때는. 그렇죠? 법이 개정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있었는데 개정된 이후에는 사라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현재 법령을 가지고 시험 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옛날 법에 있었던 거, 삭제된 거, 그걸 시험 전에 떡 내마. 그럴듯하나 안 그럴듯하나? 그럴듯한데 현행 법령 기준에 보면 O가 X가 X1이 된다 이 말이야. 활용을 잘해요 그런 걸. 그렇죠? 잘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도 알겠어요. 협회가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궁금하니까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해서 적어 놓은 거잖아. 알겠어요? 우리 요약집 같은 데는 알겠어요? 요약집 같은 데는 협회 등록관청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에가 뭐 6가지를 딱 표로 만들어가 한꺼번에 딱 적어놨어. 한꺼번에 외우라고. 근데 이 PPT 자료는 그때그때 다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 그때그때. 알겠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은 모아서 외우면은 잘 외워진다 싶으지만은, 알겠어요? 실전 시험 문제는 모아서 내는 경우보다는 퍼자가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였지? 초창기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는 모아서 잘 냈어. 모아서. 알겠어요? 그래서 두 문자라도 따가지고 한꺼번에 싹 외워보면 풀리는 문제가 많았지만은 요즘 문제 스타일 드러나세요. 모아서 내는 문제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하는 사람은 출제 경향의 변화를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가 거기에 맞춰가 강의를 해야 돼. 옛날 구닥다리 시험 문제에 맞춰가 강의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강의도 이제 물리주고 벗어나야 되는 게야. 물러나야 되는 게야. 그렇죠? 변화를 모아마. 그렇죠? 자, 시험 문제 이 작년에 나와버렸네. 그래서 그래도 사무소 이전은 매회도 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라. 그래서 틀린 것은 풀어봤는데 또 풀어보면 또 틀린 사람 또 나오는 게야. 그래서
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대. 어디다가 신고하노? 이전 후 맞네? 오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대. 하는데 사무소 간판을 뭐해래? 철거해래. 그래서 철거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죠. 요 있는 사무소 졸로 이전했으면 이 사무소 이제 영업하나 안 하나? 안 하니까 간판 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꺼번에 외우잖아. 요것만 딱 나왔잖아 봐요. 퍼자가 낸다. 여러분들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외웠어. 외웠어. 첫째 뭐 나왔잖아.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또 둘째 뭐 폐업 신고한 경우. 셋째 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요 한꺼번에 외웠는데 알겠어요. 시험 문제가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를 바르게 고른 것은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그건 옛날 스타일. 알겠어요. 이렇게 퍼자쁘잖아. 퍼자쁜다 이 말이야. 사무소 이전 절차 물으면서 한 개 집어넣어보고 아니면 뭐다 휴폐업에 관한 문제를 물으면서 또 간판 철거해라 한 거 지문 넣어보는 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셀이 뺐다가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 기간 중에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OX X 이런다 이 말. 무슨 소리 하세요? 폐업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하지.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간판 철거 하나 안 하나? 안 한다. 그런 것도 장난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분사무소 이전한대요. 알겠어요. 어디다가 신고하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 신고서를 제출한다. 오네.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래. 그 사람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나 뭐하나? 뭐한다라는 거잖아. 내 사무실은 업무 정지 처분 받았으니까 내 사무실을 고마 아예 뭐 보따리 사들고 다른 개업공인 사무실로 이전해버린 거야. 이전해버리면 공동사무소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공동사용 허용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돼요.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가지고 사무소 이전을 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목적으로 이전을 뭐한다라는 것이지. 알겠어요? 공동사용할 목적이 없다면은 알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이전해도 여전히 무슨 기간 중이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틀림이 없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OX.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 절차 다 밟으면 돼요. 이전 후에도 여전히 휴업 기간이고 뭐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을 전부 합디까 안 합디까? 이걸 또 외웠는 걸 갖고 뭐 OX 판단을 하면 힘든 게야. 사무소 이전이잖아.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잖아. 사무소 소재지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이가 아이가? 기재사항이잖아.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면 등록증 새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수수료 내고 새로 받든지 아니면 뭐다 변경사항을 기재가 새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럼 등록증 반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거 아이가? 틀린 거. 답이 5번이네. 알겠어요? 이걸 그때 사무소 이전 신고시에 첨부서류 내가 왜 왔는데 해가지고 떠올리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게야. 이해를 해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알겠어요? 내가 머릿속에 뭐 외웠는 걸 떠올리려고 머리가 또 작동하면 그 문제 틀려. 알겠어요? 읽는 순간에 이 읽은 문장의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사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 딱 지켜보면 저 사람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구나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구나 하는 게 구별이 딱 가거든. 공부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알겠어요? 그런데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고 해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힘들 뿐이지. 알겠어요? 암기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은 암기해도 돼.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그 한기한 사람이 합격할 시험으로는 좀 이 중개사 자격 시험은 힘들어.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때마다 표현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데. 암기한 사람은 표현 바꿔보면 암기한 단어가 안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에 기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공계통에. 그런 거는 뭐다? 표현 바뀔 게 있나 없나? 없잖아요. 무조건 외우냐고. 그렇죠. 근데 이건 인문계 쪽의 자격증은 암기 위주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쩔 때 없이 외워야 되는 사항들이 일부 있기는 있지. 알겠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범위? 업무 범위. 알겠어요. 제가 딱 관로를 해놨잖아. 봐봐요. 업무 지역 범위. 요거부터 한번 봐봐. 지역 범위, 대상물의 범위, 겸업 범위는 뭐별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로 구분해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학습 포인트다라는 게 학습 포인트. 알겠어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체계가 잡힌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아까 중개사무소 이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는 등록관, 정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느냐 밖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그 학습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체계가 딱 잡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문장. 그럼 업무 지역 범위부터 따지자. 뭐별로 따진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개업공인 종별이 몇 종류고? 3종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 전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뭐? 전국. 그러나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뭐 제한을 받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봐봐.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잖아. 제한을 받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학습 포인트. 알겠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할 때 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난 모르겠고 억양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런 걸 짚어야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 읽어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특별시, 광역시, 도 갈 때 억양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 이 시, 군, 구 이렇게뿐만 맞나? 안 맞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그 읽을 때 중개대상물에 하나요. 알겠어요? 리듬을 타면서 읽으면 공부도 편해요. 알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뭐 리듬을 타지. 근데 그 교재에 제가 동그라미 실어 줄 거라 한 게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리듬을 타면서 좀 읽어주면 되잖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 읽을 때도 고마 속에서 리듬을 타면서 읽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만 해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정보망을 이용해가 중개한다 하는 거는 단독 중개한다는 소리, 공동 중개한다는 소리. 그 공동 중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당해 정보망에. 알겠어요? 리듬 탔지? 알겠어요?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해를 리듬 탔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망이라는 게 한 개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입 이용하는 그 정보망, 그게 무슨 정보망이다? 당해 정보망이다. 그럼 자기 자신이 가입 이용하지도 않는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일 때는 여전히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당해 하는 요 갖고 옛날에 기출문제에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OX, X 모든이 아니지. 어디에 것만 자기가 가면 당해 정보망에 것만. 알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위반하면은 뭐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다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근데 봐봐요. 업무 지역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 부칙이지. 자,
시험 지문 내가 두 가지 표현을 써볼게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 OX.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해서 중개행위를 했다는 거잖아. 위반하면 뭐고? 업무 정지 사유 맞잖아. 어? 내가 중개행위가 유효하냐 무효냐를 물은 거 아니지. 업무 정지 처분 사유냐 아니냐를 물었잖아요. 그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맞잖아. 중개는 유효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알겠어요?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효력이 있나 없나, 알겠어요?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뭐 효력 요건 구분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런데 효력 요건 하는 게 성립도 안 되는데 뭐 효력 요건 하는 게 있을 게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묻는가 하는 걸 딱 보고 거기에 맞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잡아요. 제가 지문을 두 가지 한다고 했어. 부칙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을 한 경우에는 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오죠? 자, 똑같이 표현을 바꿔볼게요. 맹오는 오야. 잘 들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지 않고 관할 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OX. 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앞에 지문은 좀 짧고 뒤에 지문은 뭐 좀 길고 구체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같나 다르나 따져보자 이 말이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뭐고?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종책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알겠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종책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알겠어요?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똑같아. 알겠어요? 똑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지 않다. 같다 같다까지 뭐 다르지 않다 와카노.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시험 출제자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다나 다르지 않다나.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칙이 아니고 부칙도 똑같다는데 뭐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종창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알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지역농협은 뭐마? 농지만. 그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온다? 농업협동조합법, 그 다른 법, 개별법, 근데 다른 법, 개별법. 알겠어요? 그럼 그 법은 출제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법에 정해져 있겠지. 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야. 농지 몰라도 돼. 알겠습니까? 옛날에 구회 때 딱 한 물었지만 역티비를 얻어먹었어요. 우리가 농업협동조합법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랬어요. 옛날에 구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중개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안 물었어. 그랬어요. 지문 5개가 전부 다 어디 걸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끄집고 하고 물은 거야. 그렇죠. 무슨 소리냐, 그죠? 그런 거는 5분 시험에도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역티비기로 하고, 그렇죠. 틀려줘. 그렇죠. 여러분들 100점 목적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 그것까지 맞추려고 가면 농업협동조합법 공부하고 산림조합법 공부 다 할까? 그런 게잖아. 알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야. 해당 법률, 개별법,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 요것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물음표 옆에다가 꼭 달 거야 아마. 괄로해가 뭐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다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 문장은 이 농협동조합법 고려해보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물음표 옆에다가 고려하지 않음 하면 딱 단서를 단다니까. 그렇죠. 됐죠? 그런데 옛날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뭐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긴 놓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어요?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시행을 안 한 거지. 알겠어요? 안 한 거지. 근데 지금은 이 규정 자체도 왜됐다? 삭제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시험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오면 OX. X야. 알겠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 소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거 없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근거 없는 소리. 알겠어요? 근거 없는 소리 함부로 하다가 보면은 그 근거 없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알겠어요? 뭐라 한 줄 알아요? 조선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딨노? 이렇게 합니다. 그러세요. 그렇지? 그럼 어딨노? 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있다 하면서 비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떠들어대놓고 있겠네. 비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럼 뭐 허튼 소리 되는 거예요. 그 법 공부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뭐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 근거가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있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든지 알겠어요? 아니면 행정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나와 있든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나와 있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여러분들도 지금 법 공부해가 자격증 따잖아. 그 자격증 따가 나중에 중개업할 때 고객들한테 뭐 설명할 거 아닙니까?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어이? 근거 없는 소리 함부로 떠들어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은 뭐 위반인 거야. 알겠어요? 우리 법조문에도 봐봐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응? 정확하다 하는 말이 의미가 뭐고 근거 있는 소리를 설명해라 라는 소리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개업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중개보수가 뭐 그리 비싸요 이카마. 알겠어요? 원래 그리 맞습니다 이카마 안 돼. 공인중개사 법에 알겠어요? 몇 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법 조문에 알겠어요? 중개보수 산출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된 보수입니다. 찍소리 말고 주의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원래 그리 받습니다. 있노 원래 그리 받습니다. 알겠어요? 항상 전문 직업에는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범위? 겸업범위. 중개업 이외에 겸할 수 있는 겸업범위. 알겠어요? 중개업은 본업이 있고 그렇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는 거잖아. 그 이외에 행할 수 있는 겸업범위. 우리 법에서는 무슨 법인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에 대해서만 14조에서 특별히 겸업에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또 늘 문제가 생겨요. 알겠어요? 그 경우는 마찬가지 무슨 법률에서 그 법에서 정하는 업무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업무만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외의 업무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는 게, 알았어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는 게, 이제 이게 원래 중개사 자격 시험에 안 나오지 싶은데 듣긴 들으나 봐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과정에 권리금 알선을 한다는다? 한다라는 게.
그럼 그 권리금 알선의 결과로 권리금 계약서도 작성 교부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줘라 하는 거 있는데, 에이? 권리금 거래 알선은 중개가 중개 아이가? 중개가 아니지. 그럼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중개 업무다 중개 업무 아니다?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도 중개 보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원래 대법원 판례까지 최근에 나왔는 게 뭐다? 4월 12일부인가 17일부로 나왔는 게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업무는 누구의 업무다? 행정사의 업무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무슨 법 위반이다?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다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한다 뭐한다? 뭐한다?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뭐한다 했어. 권리금 알선은 해도 됩니다. 그럼 알선하는 결과 마무리 차원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상식 아이가? 근데 그걸 뭐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알선의 결과 계약서 작성할 때는 누구 불러가 해야 된다. 행정사 불러가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을 좀 무시한 판결이지. 알겠습니까? 이제. 자, 그게 이제 그 우리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권리나 의무 그리고 사실의 정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위는 누구의 업무다? 행정사의 업무다 이런 게야.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위는 권리 의무나 사실의 정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거 있잖아. 그것도 뭐 권리 의무나 사실의 정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위 맞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왜 할 수 있느냐? 행정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된 경우거든. 알겠습니까? 허용된 경우거든. 그래서 해도 되는데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무 말이 없잖아. 아무 말이.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업무로만 돼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위까지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야만 되느냐? 공인중개사법 개정하면 돼. 근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개정될 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개정하면 뭐 행정사가 또 벌떼같이 일날 끼고. 알겠어요? 그럼 그다음 요 국토부 전자민은 출제된 바가 없어요. 알겠어요? 없는데 마인드를 넓힌다 측면에서 한번 중개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있겠지. 임원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 등은 대표를 포함한 임원 등은 겸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야.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아니면 대표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지 사업체 따로 운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회사에 있으면 문제 안 삼으면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격증 내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게 되면은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정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가능하다? 겸업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뭔 소리냐? 봐봐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 개업공인 영업하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 무슨 자격증?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직을 했어. 지 중개사무소 운영하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법적으로는 일단은 뭐다? 문제가 없어 보여.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겸직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정규직이가 꼬박꼬박 아침에 출근해가 저녁에 퇴근부에 도장 찍어야 되는 사람 아이가. 그런데 니는 중개사무소도 운영하네? 그럼 중개사무소에 출근했나 뭐 했나?
못했는데 네 중개사무소에는 도대체 누가 중개했노? 누가 중개했노? 그러면 그 실장님이 중개한 거 아이가? 어? 그래놓고 도장만 네가 찍게 한 거 아이가? 그럼 그건 뭐고? 정대여 아이가 이 말이지. 정대여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소장을 못 한다는 것이지. 알겠어요? 만약에 정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파트 소장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아파트 소장이라는 것이 정규직인데 정대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알겠어요? 응? 뭐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거 나오네. 자격증 대여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등록증 대여도 금지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창업한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한 명 앉혀놓고 실장님으로 나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갔어.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잖아. 그럼 중개업무 했단 말이지. 알겠어요? 했는데 계약서 작성했는데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장만 찍은 거 아이가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증 대여다 이거. 등록증 대여다. 그건 자격증 있는 사람끼리의 문제니까 자격증 대여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자격증과 등록증을 구분해 놓은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됐죠? 그런데 겸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할 수 있는 겸업이라가 정대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겸업이라면 그 겸업은 중개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뭐 겸업 업무를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끼고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중개업무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당사자 간에 뭐 합의에 따른 보수를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알아.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정한 게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아무 법에서도 안 정해놨으면 뭐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대가는 뭐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그 대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특히 중개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랬지? 그렇지? 시험에 잘 나가. 5분 시험에도 또 나올 끼구만. 14조는.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알겠어요? 그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봐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그 말은 누구 법인, 특수법인을 생각하지 말고 읽으라는 소리야. 중개업을 하고 또 뭐 14조 1항에서 규정된 업무와 14조 2항에서 규정된 업무. 알겠어요? 1항에 규정된 업무와 2항은 다 14조 아이가?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업무만 겸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누구는? 중개법인은 알겠어요? 그게 이제 1항에서 규정된 업무가 요 5가지. 이런 게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외울 때는 글자를 허투루 보고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한 표현으로 외워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관리된 상담 줄 거놨지. 주의하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다르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업에 관한 뭐 상담이다 이 말이지. 토지 없지? 토지 분양된 아니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업에 부수되는 뭐다? 용역의 알선 업무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도배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1항이 된 업무하고, 그래서 2항이 된 업무가 뭐냐? 민사 집행법에 경매, 공세지문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뭐
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입찰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호가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경매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업무가 줄여서 이제 경공매 업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거든. 그 경공매 업무도 이양된 업무로 누구는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제목이 뭐로 돼 있노? 개업 공인. 그러면 이거는 개인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경공매 업무 한다 뭐 한다? 할 수 있는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요 표현을 잘 봐봐.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14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4조 2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단어는 누구를 빼고 부칙은 빼고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부칙은 빼고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소리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요 세 줄을 법조문이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시험 지문에 냈어. 옵니까 X입니까? 오락해야 되잖아. 아니 출제위원이 법조문 글자를 한 글자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복사뜨개가 시험 지문 내는데 오케이 해야 되나 X 해야 되나?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면은 수험생들이 뭐라 하느냐면 아니 이 단어에는 부칙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부칙은 못하지 않느냐? 그럼 이거 X 아니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 조문하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따로따로 해석해야 되나? 세트로 같이 해석해야 되잖아. 같이 해석 이 조문이나 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조문을 함께 고려해 보마. 이 조문에서 가리키는 요 단어는 누구를 빼고 가리키는 거다. 부칙을 빼고 가리키는 의미로 쓴 거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 지문 나와도 부칙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법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법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의문을 품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법 조문이 하나하나 있잖아. 1항, 2항, 3항 이 있잖아. 한 조문만 탁 띄가지고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조문들 많아요. 그렇죠? 그 조문 하나가 다른 조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결돼야 될 조문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게 법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됐지?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같지? 부칙은 빠지지? 부칙 빼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 경매, 공매는 있나 없나? 없어. 경매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료 있나 없나? 없어. 요 문제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큼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뭐라?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겸업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대법원 규칙이 제목이 여기인데, 요것도 한 문제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래. 매회 내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시험 문제를 한 문제 내면서 요 대법원 규칙의 일부 내용을 지문에 살짝 끼워 넣는 정도로 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쑥 살펴보면 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매 공부가 어렵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 부칙개업 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하면은 무슨 법 위반이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 조문 있지? 14조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요 조문 있지? 요 조문이 2006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조문이 없던 시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업무 한다 뭐 한다? 모았잖아. 겸업으로 모였다 이 말이지. 왜 모였겠어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야. 변호사만이 할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요 조문을 탁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이 업무가 이제 누구도 허용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된 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데 이 조문을 신설하면서 부칙은 여전히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고 제안을 해놨잖아. 그럼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허용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부칙이 하면은 허용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옛날처럼 무슨 법 위반이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행정사 이야기한 거 똑같잖아. 알겠어요? 원래 권리 의무나 사실의 정매에 관한 서류 작성 행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행위는 누구의 업무인데?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의 업무인데,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함께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다? 최근의 대부분 판례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제도인데, 알겠어요? 제도인데 자 우리 그 요약집을 한번 봐봐요. 요약집에 한번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3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30페이지 보면 2번에 그 중개 업무의 범위 등 해놨지? 에이? 양갈로 1번에 업무 지역 이렇게 돼 있지? 됐지? 에이? 공부 다 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한번 봐봐요. 기억을.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도 당연히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맞죠? 맞는 소리죠? 요 문장 딱 읽는 순간에, 기억 문장 읽는 순간에 제가 강의했는 리듬 탔는 단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네? 당해 정보망. 그게 딱 떠오르면 이게 딱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다음 됐죠? 니은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도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해놨죠? 그러세요. 자, 이거는 쏘가 넘어가지 말은 의미에서 주의하는 거지. 그러세요.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나 없나? 없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했다고 해가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잘 들어요. 근거가 있나 없나? 없어.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부칙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고?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방법밖에. 알겠어요? 억지로 짜내면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어. 그거는 자격증 따고 안 따는 불투명한 거고, 그렇죠. 현행 법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쥐짜면 방법이 있어. 사무소를 메뚜기처럼 콩콩콩 뛰댕기면서 이전해가면서 중개하면 돼. 그렇잖아. 지금은 대구시에 있으면 대구시급만 하잖아. 그럼 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해뿐만 뭐 부산 거 중개하잖아. 서울로 이전하면 서울 거 중개하잖아. 그 메뚜기처럼 콩콩콩콩 뛰댕기면서 뭐다 이전 절차 밟아가면서 전국의 부동산 중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 안 따고도. 그 자격증은 딸지 안 딸지는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지만 지금은 사무소 이전 절차는 법에서 허용된 절차니까 가능하잖아. 쥐짜면. 그렇죠. 됐죠? 자,
자, 그럼 됐고, 양갈로 2번에 보면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래 나왔잖아. 그렇지? 중개대상물의 범위.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양갈로 3번에 봐. 중개법인의 무슨 제한? 겸업 제한. 방금 점검 다 했는 거잖아. 31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 기업부터 미용까지는 1항이 정하는 업무고 비업은 2항에서 정하는 업무고 그 차이 보이지 뭐 그 뭐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근데 거기에 4번으로 가봐요. 4번. 겸업업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책임, 보수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뭐 약정에 의해서 정한다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분양 대행하고 받는 보수는 뭐 중개 보수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양 대행은 겸업 업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밑에 그 32의 기출 문제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물음표 옆에 괄호가 뭐 있노?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거 왜 적었다 그랬어요? 농협, 산림조합 이런 거 생각할까 싶어가 그렇잖아. 알겠어요? 그런 특수법인 생각하지 말고 답 찾아라 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3번에 공제 업무에 대행해놨네. 알겠어요? 공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노?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경정부의 제공 업무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공제 업무에 대행하는 거. 외운 적 있나 없나? 없어. 근데 이거는 알았어요. 공제 업무 하면 벌써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되노? 은행. 물론 은행 떠오르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공제가 있잖아. 그러면 공제 탁 하면 두 단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떠올라야 돼. 뭐 협회 고유 업무잖아요. 협회. 거기 떠오르면 정상. 또 한 개 떠오를 수도 있어. 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그 업무 보정 이런 단어가 탁 떠올라야 번지수가 제대로 맞는 거잖아. 그러세요. 오케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단어나 문장을 읽으면 아 그거 어느 부분에서 봤던 거 이렇게 탁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봐요. 중개사무소 설치는 아마 지난번에도 공부를 다 했지 싶은데, 그래서요. 저기, 중개사무소 설치! 이 단어 읽었어. 자, 설치했어요. 단어가 뭐 떠올라져야 되노? 책 찾는다 또. 저하고 얘기하게, 저하고. 여러분 공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사무소 설치! 하면, 그냥 중개사무소에 설치! 하잖아, 설치. 이중사무소 안 된다. 이중사무소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러나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별도로 가능하다 하더라. 알겠어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이런 게 탁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분사무소 떠올라졌잖아? 그럼 그게 딱 떠올라지면서 뭐다? 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이런 요건 저런 요건 갖춰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 설치 요건이 떠올라진다 안 떠올라진다? 떠올라지는 거야. 그럼 공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요건 갖춰가 설치 신고를 어디다 간다? 주사무소 소재주관할 등록관청에. 그럼 설치 신고 확인서 받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반 사실은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관을 시장군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절차가 쫙 머릿속에 쫙 흘러가야 돼. 그럼 공부 다 된 기지 뭐. 알겠어요? 그치? 제목만 딱 보면 뭔가 주변 이야기가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됐지? 그럼 33페이지에 공동사무소 설치 하잖아? 공동사무소 설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노? 뭐가 떠올라야 되노? 이 떠올리는 거야.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다. 그러죠?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다. 그러죠? 근데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무슨 절차 활용한다? 개설 등록 절차 활용하든지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런 게 탁 떠올라지면 되는 거야. 가만 안 읽어봐도 공부 다 된 거야. 그러세요.
자, 봐봐요.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자, 시험. 우리 시험 출제위원회 알죠? 이 학원 선생들이 만든 알죠? 여기에 써놓은 표현 있잖아. 이 표현. 이 표현을 뺏기가, 인용해가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안 내지? 그런데 이 문장을 갖다가 알죠? 익히려고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읽어주면 끝인 거야. 내용을 이해됐으면은. 그러면 뭐를 어떤 문장은 뺏기냅니까? 출제위원이 뺏기내는 문장이 있어. 오, 나오네. 법조문. 법조문. 제 자료집에 몇 조 몇 항 하는 거 표시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법조문은 그대로 뺏기냅니다. 알겠어요? 그럼 법조문만 갖고 40문제를 내면 합격생이 너무 많이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만 법조문을 활용하고 일부 문제는 뭐 자기가 만든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들기 힘들거든? 힘든 출제위원이 주로 무슨 문제를 낸다? 지가 문장을 만들기 힘든 출제위원이.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 판례를. 알겠어요? 판사가 써놓은 문장이잖아. 판결문이. 그 문장의 일부를 탁 뺏기가 낸다. 이 말이. 알겠어요? 무슨 선장이세요? 이 문장을 새로 구성한다는 게 표현을 새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칫 표현 하나 잘못하면 뭐 오류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뺏기 온다고. 뺏기 와도 될 만한 거. 학원 선생이 만든 이 글을 뺏기 오면 또 오류야. 법조문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어. 판결문을 뺏기 왔는데 뭐 이 신청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그 다음 됐죠? 34페이지에 가봐요. 그것도 32의 문제가 있네. 우리가 안 풀어봤을 거니까 풀어보자 이 말이지. 1. 틀린 것을 해놨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네.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맞나? 맞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 둘 아닙니까? 알겠어요?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할 때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락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지? 사용권 확보해야 되니까.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나? 해야 되지.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 청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나? 시군구별로. 틀렸네. 그렇지요. 그리고 34페이지 5번의 중개사무소 이전. 조금 전에 다 봤죠? 그렇죠. 다 봤다 이 말이지. 35페이지에 봐봐요. 숫자 11 정리해놨지? 11 정리해놨지? 이런 자료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10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해놨잖아. 그렇죠? 방금 우리가 1번도 봐봐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한다 하는 거 공부했노 안 했노? 했는데 그 뭘 또 따로 모아가 이리 외우노 이 말이지. 그때 따로 공부하면 되지. 주제별로 들자가 공부하면 되지. 그렇지. 됐죠? 여기저기 10일이 많네. 36페이지 봐봐요. 36페이지 32의 기출문제 또 한번 보자. 요거 풀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어디로? 내로 이전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놨어요. 기업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노? 10일 이내 신고한다. 오네.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해놔서 틀려버렸잖아. 맞죠? 변경사항 기재가 교부하든지 아니면 재교부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렇지. 틀렸죠?
네가 이전 신고를 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이거 32회 때 기출된 긴데 알겠어요? 출제위원이 실수했네. 실수. 뭘 실수했냐면 암시를 했잖아. 암시. 니은에 보면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하는 걸 물었잖아. 그걸 생각하면은 등록증은 반납이가 반납 아이가? 반납인 걸 암시해 줘놓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당연히 틀린 거지. 알겠어요? 이 출제위원이 뭐다? 실수한 거예요. 알겠어요? 실전 문제는 알겠어요? 실전 문제는 200개 지문이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오후에 20문제 갖고 문제풀이 하잖아. 할 때 문제 제가 만들 때 신경 쓰는 것이 20문제니까 지문이 뭐 100개 아닙니까? 100개 지문이 서로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 이거 신경 쓰이는 게야. 알겠어요? 재원차서 하다 보니까네. 알겠어요? 리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가 사무소 확보를 정면서죠. 뭐 틀린 거는 리언 디귿 3번이네. 그렇죠. 쉽잖아. 그렇죠. 쉬었다가 갑시다. 그렇죠.